네, 이 영상은 볼보 XC90을 빠른 속도로 주행하면서 제가 직접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촬영된 모습입니다. 자동차의 다이나믹한 빠른 속도의 주행 모습이 매우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촬영하게 했을 때에 다른 각도에서 본 카메라를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차량 안에서 찍은 모습인데요. 네. 차량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을 조작하고요. 그리고 나서 차량의 윈도우즈를 직접 열고 촬영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촬영된 겁니다. 물론 제가 운전도 했고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라는 시스템이 운전을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운전자들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 차량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게 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스페인에서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인 A8이 새롭게 출시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산차 최초로 자율주행 레벨 3를 만족시키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욱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가의 장비인 라이다, 즉 레이저 스캐너가 직접 이 차량에 탑재되어서 자율주행을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우디 A8의 레벨 3를 만족하다는데 과연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레벨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독일 자동차 공학회사 VDA라고 하죠. 공학회에서 자율주행차를 정의한 그 내용인데요. 이제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제 5단계로 정의했습니다. 레벨 3 같은 경우에 하이 오토메이션, 레벨 4를 풀 오토메이션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정의하는 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독일이 아닌 미국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미국에서 정의한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아까 독일 거하고 좀 다릅니다. 미국에 있는 SAE 자동차 공학회 정의한 그 자율주행 시스템인데요. 모두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레벨을 나눠놨는데요. 0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이 없는 거고요. 5단계를 풀 오토메이션. 아까 좀 독일 시스템하고 좀 다르죠. 3단계가 아까 풀 오토메이션, 하이 오토메이션이었는데 이건 여기 보면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4도 하이 오토메이션이고 레벨 5가 풀 오토메이션으로 정의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제가 참조할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장 발전된 미국 사항을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발전하게 된 것은 DAS라는 자동차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시스템이 DAS라고 하는데요. 이 DAS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레벨 1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어시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DAS 시스템이 약간의 있는 거죠. 그리고 레벨 2 같은 경우는 파셜 오토메이션에서 부분적인 자율주행입니다. 요즘 최근에 출시하는 최신의 차량들이 탑재된 자율주행 시스템이 바로 레벨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우디 A8 같은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인 레벨 3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을 만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출발, 가속, 그리고 감속, 브레이킹, 그리고 스티어링, 운전대를 돌리는 것까지 모두 담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근데 이런 제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차선이 여러 개인 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던가 이렇게 약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 하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해서 컨디셔널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하이 오토메이션은 3과 4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토메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 주변을 탐지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 탐지하거나 했는데요. 레벨 3부터는 사람이 탐지하지 않고 모든 센서들이 전부 다 주변 상황을 다 탐지해 가지고
경보를 해주는 게 되겠죠. 근데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조차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동차가 하게 되는 게 결국 하이 오토메이션이 되겠습니다. 풀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레벨 5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은 그 로봇 택시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행하는 그런 시스템은 바로 풀 오토메이션 레벨 5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이제 레벨 정의를 봤는데요. 그럼 아우디 A8에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된 여러 가지 부품, 센서들이 있는데 이 센서들을 종류하고 어디에 장착되어 있으며 그리고 센서들 기능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아우디 A8을 센서 위치별로 이렇게 확인해서 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센서는 크게 4종류가 아우디 A8에 탑재되는데요. 먼저 초음파 센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센서, 그리고 레이더 센서, 또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데요. 일명 또 라이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라이다 센서, 이렇게 4가지의 센서들이 조합되어서 자율주행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센서 개수나 위치들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데요. 초음파 센서는 우리 일반적인 차량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삐삐삐삐 울린다던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초음파 센서가 되겠습니다.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A8에는 전방 프론트에 4개, 후방에 4개, 화면에 2개 양쪽, 오른쪽 왼쪽 각각 2개씩 해서 총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센서는 5개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전방 이쪽 그 사이드 미러 쪽 밑에 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 보는 게 카메라가 2개 들어갔고요. 양쪽에. 그리고 뒤에 차량의 후방에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개에다가 운전자의 앞 유리창이죠. 이제 윈실드라고 하는데 윈실드에 장착된 카메라까지 해서 총 5개의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도 5개가 들어갔습니다. 모서리 쪽에 각각 레이더, 중거리 레이더입니다. 탐지할 수 있는 거리가 아주 먼 거리가 아니고 중거리 약 80에서 100m 이 정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레이더가 중거리 레이더인데요. 이게 총 4개가 들어갔고요. 가운데 롱 레인지 해가지고 장거리 레이더가 들어갔습니다. 한 250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차량의 앞부분, 그릴 부분에 장착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양산차 최초로 적용된 라이다 센서인데요. 레이저를 이용한 기능을 하는 게 라이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센서들보다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장착이 많이 안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양산차에 장착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확연해지는데요.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는데 차량의 번호판 하단부에 크기는 약 성인 한 주먹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구조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공급한 곳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발레오라는 회사인데요. 발레오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부품을 공급하는 티어 1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현대 모비스 정도 되는 큰 규모의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인데요.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발레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직접 전시장에 가서 이제 촬영된 모습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익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죠. 이게 르노 삼성에서 공급하는 SM6에 들어가는 멀티센스 터치스크린이 되겠습니다. 발레오는 큰 규모의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니까 멀티센스 스크린도 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전시장에 전시된 모습인데요. 그릴 앞부분에 이렇게 라이다가 이미 이제 발레오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다 센서가 개발한 곳은 아이베오라는 회사입니다. 아이베오 회사하고 뭐 수년간에 이제 공조 끝에 나온 시스템이 바로 이제 이 라이다 센서고요. 이름은 이제 스칼라 센서라고 합니다. 아이베오라는 회사에서 라이다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요. 대량으로 공급하는 이제 스칼라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럭스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아이베오라는 회사는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2017년 올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시스템인 아이오닉 일렉트릭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오닉 일렉트릭 앞에 전방에 장착된 라이다 스캐너가 바로 이 아이베오에서 공급한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이제는 아이베오하고 이것을 공급한 발레오에 대해서 잠깐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앞에 발레오에서 공급한 스칼라 라이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겠고요. 이거는 아이베오에서 참조한 사진인데요. 영상을 캡처한 건데요. 요즘 왼쪽에 있는 좀 더 작은 규모가 스칼라 센서고 라이다 센서고요. 럭스라는 이제 라이다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우디 A에서 자율주행을 관할하고 다양한 센서죠. 약 4가지 정도의 센서하고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센서들을 전부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부분이 바로 아우디에서 말하는 GFAS라는 그런 도메인 컨트롤러 보드라고 한 장의 보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차량에서 보면 차량 전면부에 센트럴 드라이버 어시스턴트 컨트롤러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GPS입니다. 이 GPS의 내부를 보면 이렇게 하나의 보드가 있고요. 중요한 4가지 핵심 프로세서 및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이게 그 각종의 센서들을 기능하고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GPS에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시간이 되면 다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센서를 봤는데요. 각각 센서들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좀 보겠습니다. 윈실드 앞쪽에 있는 요 카메라로 하는 것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이 주행하면서 차선을 파악한다든지 보행자를 파악한다든지 교통 신호를 파악하고 또는 교통 표지판까지 파악하고 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 가지고 시각적인 겁니다. 영상 처리해서 시각적인 걸로 계산해서 앞차와 가까워지면 바로 이제 충돌 경고까지 해주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시스템이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모빌아이에서 공급하는 IQ3, IQ라는 버전으로 칩셋이 다는데 시스템 온 칩입니다. 하나의 칩 속에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IQ3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처리해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언급한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양옆에 총 4개의 360도로 카메라가 있는데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을 전체 스캔을 해서 이미지 처리를 다 하게 되는데요. 이걸 담당하는 게 그래픽 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테그라 K1 이제 프로세서가 이걸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게임할 때 주로 GPU, 그래픽 카드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요 근래는 GPU보다 오히려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이제 개발하는 회사로 더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360도로 영상 처리를 하는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트래픽 잼 어시스트라는 기능이었는데요. 레벨 3로 올라가면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트래픽 잼 파일럿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자율주행이 항상 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만족해야 됩니다. 고속도로 해야 되고요. 다 차선이어야 합니다. 차선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요. 속도는 60km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이런 제한 조건들이 다 만족시켰을 때 아우디의 트래픽 잼 파일럿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 만족시킬 때 되는 거죠. 그런데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분리대가 중앙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상황에 이렇게 아우디 A8에 레벨 3를 만족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는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아까 제한을 둔 게 60km 이하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전방에 장착된 라이다 센서의 탐지거리가 80m 정도입니다. 각도는 약 145도 정도를 이제 탐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고속 60km 이상에서 달리면 대응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맵을 라이다 센서를 통해서 맵을 완성하고 대응하는데 많아 1, 2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응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60km 이상의 고속으로 달릴 때에서 대응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런 속도 제한을 두지 않았나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우디가 A8에 레벨 3를 만족시키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이후에 수많은 브랜드에서 이제 자동차에도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고 도입됨에 따라서 과연 이 자율주행이 진화할수록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과연 뭘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